그런데 미국 증시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안 보이는 걸까요? 이 고평가 우려와 AI 거품론이 여전히 수면 위에 떠 있는데도 오히려 AI 관련주들은 꺾일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 선두에 있는 엔비디아는 새로운 이정표까지 세웠죠. 뉴욕 증시의 이 리스크 온 분위기, 임선우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흐름 보면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이 올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힘이 여전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든 거품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흐름입니다. 시장은 오히려 AI를 연료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선두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총 4조 달러 고지를 밟은 게 올해 7월이었는데 석 달도 되지 않아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 돈을 버는 코어위브가 메타와 우리 돈 약 20조 원에 달하는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가장 최신 호재였는데요. 이외에도 AI 관련 투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분석들도 상승세를 부치질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 주가는 213.34달러로 전체 66명 중 60명이 매수, 그중 23명이 강력 매수를 투자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잘 달리고 있으니까 거품론이 사라질 만도 한데 계속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의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은 데다가 AI 인프라에 대한 천문학적 지출이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국 증시가 실물 경제 흐름과 상관없이 단순히 AI에 의존해 상승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한 AI 투자를 제외하면 껍데기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내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고 특히 고용이 흔들리고 있어 견조해 보이는 소비도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낙관하기 어렵고요. 학자금과 신용카드 대출 등도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3년 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AI 관련주가 전체 S&P 500 지수 상승의 75%를 차지하면서 고성장을 이어왔는데 실물 경제 엔진이 정말 싣고 있는 거라면 이제껏 증시를 떠받쳐온 천문학적인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최근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킨 이벤트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오픈 AI,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웨브 등 순환 거래 논란이 있었죠. 닷컴 버블 당시 횡행했던 외상 거래식의 벤더 파이낸싱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고 또 오픈 AI와 오라클의 초대형 계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연 600억 달러를 주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오픈 AI는 이렇게 큰 돈이 없을 뿐더러 오라클은 시설이 없죠. 하지만 주가는 아직 실체도 없는 이 거래에 대한 기대 하나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만약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또는 실행 뒤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고평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라클은 최근 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는데 부채 자본 비율은 이미 500%를 넘기면서 50%인 아마존, 30%대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월등히 높은데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결국 막대한 투자 자금을 충당하려면 부채 조달에 경쟁적으로 나서야 할 수 있어 과거 닷컴 버블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패턴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 빅테크들에서 최근 한 주간 내부자 매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금융당국에 제출된 공시를 보면 혹탄 브로드컴 CEO가 10만 주를 매각했고요. 엔비디아에선 마크 스티븐슨, 하비 존스 이사가 각각 35만 주, 25만 주를 매각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지분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나 하는 의구심을 키웠고요. 증시 밸류에이션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버핏 지수도 현재 닷컴 버블 당시 찍은 140%를 훌쩍 넘긴 220%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채 시장도 미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축소되면서 과열 경계심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증시는 상승세를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시장은 왜 사자는 분위기일까요? 뭐 걱정을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월가의 분석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벨리의 판단 척도가 달라졌다 보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표만 보면 분명 비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매출액 비율 등 S&P 500의 밸류에이션 지표 20개 중 19개가 역사적 평균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것만으론 증시가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수를 구성하는 산업과 기업 자체가 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S&P 500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자산과 노동 의존도가 낮은 이 기술 혁신 서비스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정비 부담이 적고 마진이 안정적이어서 더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고요. 또 PC에서 시작해 인터넷과 모바일, 클라우드를 거쳐 AI로 이어지는 혁신 덕에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업들의 부채 구조도 과거보다 질적으로 좋아졌는데요. 약 20년 전 44%에 불과했던 장기 고정금리 비중이 이제 80% 이상으로 늘어 금리 충격에 덜 민감해졌고 S&P 500의 시총 대비 순부채 비중은 10% 수준까지 내려와 아예 무차입 성격도 짙어졌습니다. 월가는 이런 구조적 변화들로 중장기적으로 높은 멀티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는데 다만 모든 종목과 섹터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가 특히 좋아 보이나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에너지와 헬스케어, 리츠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됐다고 하고요. 반면 IT, 임의 소비재는 구조적 프리미엄에도 고평가 상태로 보고 있고 밸류와 가격, 모멘텀 등을 모두 갖춘 최선호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강세장에 대한 전망은 월가가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고 JP모건은 S&P 500이 연말 7천을 향한 랠리를 4분기 본격 펼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아직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